족태양 방광경에 대해서 할 거예요. 족태양 방광경은, 이 방광은 오행상의 수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한 수에 속합니다. 이 수는 괴상으로는 감기에 해당됩니다. 감수계예요. 그래서 감기에 해당이 되고, 여기 태양 하면 한수를 생각하면 돼요. 태양 한수. 차가운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태양 하면 한수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태양 한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숙계이기 때문에 감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감기가 체, 방광은 체인데 이게 형이라고 했죠. 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태양의 이것은 용이라고 했어요. 어떤 현상, 상을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족태양 방광경에 대한 괴상을 보면 감기가 감기이기 때문에 조금 위로 올립시다. 이렇게 보면은 괴상을 한번 그려볼게요. 감기는 이게 중간이 감기거든요. 또 밑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이게 감기예요. 그래서 방광수에 이 체는 감기로 되어 있죠. 감수계입니다. 감기. 여기에 상의 그 형상도 감기죠. 그래서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중자를 쓰고 중수가 감계로 되어 있다. 그게 중수감계입니다. 족태양 방광경은.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상대경락이 꼭 있다고 했죠. 그걸 견지한다. 그래서 이걸 반대로 그리면 되죠. 위에를 양끼를 그리고 가운데를 음깨. 다 반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이것은 화계입니다. 니화, 리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거듭중자 중화리다. 그래서 이 중화리는 수소음 심경에 속한다. 그걸 저번 시간에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소음하면 군하다. 이것까지도 강의를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태양한수의 그 족태양 방광의 감기에 대한 그 특징은, 이 감에 대한 특징이, 감기는 구덩이 감이거든요. 푹 파인 구덩이. 그래서 이 감기라는 형상은 위험이 거듭 닥친다는 뜻이에요. 즉 무슨 함정이 건너서 또 함정이 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괴상을 가진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과 함정을 건너고 또 건너서 아무리 위험한 어려운 상황이 돼도 뚫고 나가야 되겠죠. 분명히 뚫고 나갈 길이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런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가난이라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되는데, 가난 속에서도 성실한 그 아름다운 미덕을 가리키는 괴상이에요. 네 번째는 수류, 물이 흐른다는 것이죠. 물은 흐르면 계속 물은 흐르잖아요. 그러면서 수류불령이라, 이렇게 수류불령. 그러니까 물은 계속 흐르면서 차고 넘친다는 뜻과 같은 것도 중수감기에 대한 에너지를 의미하고 형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하나, 아까 그 함정과 위험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험한 곳을 가더라도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됐어요?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에너지라는 것이 또 감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그 수는 겸허하게 바닥으로 쭉 흐르면서 계속적으로 흐르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줄 아는 슬기, 그런 괴상이 감기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수감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형상은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족태양 반공의 중수감의 특징은 이 하늘의 기운과 그 험난한 속에서도 계속 뭔가의 믿음을 갖기 때문에 어떤 천기와의 교신기와 같은 역할을 해요. 천기와 어떤 교신기. 그 다음에 그 큰 대양 있잖아요. 큰 태평양과 같은 그러한 덕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과 물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그 관문? 그런 관문이라고 하는가요? 관문의 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과 위험과 위험을 거듭하는 그러한 것이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인의 어떤 지혜가 발동이 돼요. 계속적인 어떤 위험과 위험이 때문에 지혜를 발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떤 뭔가를 본다, 관한다고 그죠? 관하는 어떤 지혜. 그래서 침착해요. 침착하고 아주 정숙한 기운을 가진 것이 중수감계, 즉 족태양 방광경에 대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차갑기 때문에 응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긴장해요. 항상 긴장하고, 긴장하면 어떻게 되죠? 경계를 하는 경계심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경계를 하면 또 공포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경계와 긴장성이 때문에 좀 위험하다? 엄중한
위험성에 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 한수, 차가운 그 한수라는 것은 눈과도 비교를 해요. 눈설자를 이렇게 쓰죠.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 말이죠. 이 눈은 내리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그래서 순수하다. 순수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도 족태양 방광경의 에너지 형상이다. 그러면서 정밀성까지 가지고 있어요. 정밀성. 정밀성까지 가지고 있다.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인체에서는 우리가 태양 한수라는 것은 어떤 물이잖아요. 그래서 위액 있죠, 위액. 위액을 분비하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또 이거를 촉진시키는 촉진작용을 가지고 있고, 그럼으로써 식욕을 어떻게 되겠어요? 식욕을 증진시키는 작용을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 족태양 방광경의 에너지에 대한 형상은 이런 에너지를 가진 경락이다. 그래서 이 경락의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한의사가 에너지의 변화를 주고 또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족태양 방광경이 상승됐다. 상승. 즉 뭐예요? 발달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족태양 방광경이 발달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병. 즉 무슨 정신병이냐면 나르시즘 아시죠? 나르시즘. 이것은 자신이 참 잘났다고 생각하는 에고이즘에 대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에고의 확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태양한수의 에너지, 즉 차가운 에너지이기 때문에, 긴장성이기 때문에 어떤 질환이 뭐냐면요, 모든 그 성분을 응축하는, 그래서 저번에 소음 군화에 관련된 거 했을 때 결석 환자, 방광결석, 담낭결석, 신결석, 이런 것이 잘 걸려요. 뭔가 응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응축하면 뭐예요? 따뜻하게 하는 소음 군화, 특히 수소음 심경락을 건드려 줘야, 응? 따뜻하게 해줘야 이 상승된 거를 억제해서 결석을 치료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한의학적으로 산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산증. 이 산증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날씨가 차면 가슴이 아프고, 그 다음에 허리도 아프고, 관절이 또 이렇게 뻣뻣해지고, 또 이렇게 굴신이 어렵다. 이것이 바로 태양한수, 차가운 에너지가 응축하기 때문에 그런 수울 증상이 일어난다. 물이 울치되는, 태양한수가 울치되는 수울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족태양 방광에 상승된 어떤 질환이 왔다. 그러면 소음 군화를 보호하든지, 아니면 족태양 방광경을 사법을 써서 아래로 내려주든지, 그것이 한의학적인 치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반대는 뭐죠? 하강이죠. 하강이 됐으면 어떨까요? 이 하강은 경계심이 없게 돼요. 아까 경계심, 긴장성,
공포, 이런 위험성,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인체 이런 방광경이 무너지면 아주 문란해져요. 문란. 성적 문란, 경계가 없기 때문에. 특히 여자에게 만약에 이 방광경이 무너지면 음란한 여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족태양 방광경이 하강, 약해 있다. 이거를 관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 상승된 사람은 어떤 정밀성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약한 사람은 정밀성이 부족해요. 그래서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대충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약한 사람은 정밀성이 없다. 그리고 이 족태양 방광경이 약해 되면 성병이나 주로 이제 에이즈, 경계심이 없기 때문에 에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리고, 특히 이제 남자의 임질이라든지 또 여자의 트리코모나스 어떤 트리코모나스 질환이 걸린다든지 이런 여자에 발병되는 그러한 성병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음 군화에 관련된 거를 같이 봐야 이 족태양병의 하강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족태양 방광경이 약하거나 하강된 사람은 섹스광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섹스광, 그 다음에 성광증이라고 하죠. 이런 증상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16세 한 17세 정도 나이가 됐던 그 아이들 얼굴이 불그스레하고 축축해요. 왜냐면 그 열을 화기를 못 꺼주기 때문에 불구죽죽한 애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족태양 방광경이 약한 아이구나. 그 다음에 이 태양두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한의학적 태양두통, 머리가 아픈데 태양두통이다. 이 태양두통이라든지 또는 뇌막염이라든지 또는 뇌수막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척추 디스크, 이런 것들이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태양한수라는 것은 어떤 척추에 관련된 주변에 혈관이나 이런 것들을 순환시켜주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하강되면 응축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척추 질환이 잘 걸려요. 그래서 대개 족태양 방광경에 대한 경락을 보면 거의 등 배부에 있거든요. 경락의 흐름이. 그러면 이 척추 질환이 걸린 사람은 족태양 방광경이 약하다. 우선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족태양 방광경에 대한 거를 어떻게 돼요? 보법을 써서 그걸 강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척추질환도 발생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약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족태양 방광이 한 음낭이 자꾸 가려워요. 음낭 소양증이라고 그러죠? 음낭 소양증, 가렵다. 그래서 음낭 소양증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반대 경락 소음구나, 수소음 심경락이 어떤 심장에 화병이 생기면 이 상승해가지고 그 화를 꺼줘야 되는데 못 꺼주니까 무슨 병이 생겨요? 심장에 화병도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심장 화병도 사실은 족태양 방광경을 건드려줘야
변화를 줘야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족태양 방광경이 약한 사람은 소변도 어떻게 되겠어요? 소변이 잘 안 나와요. 소변 줄기가 약하고 또 소변이 안 나오고 그런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족태양 방광이 하강되면 그 피부병 있잖아요. 전신이 소양감 막 가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열이 있다는 거거든요. 가려움은. 근데 이 족태양 태양한수가 약하기 때문에 열을 제어를 못해서 전신 피부가 계속 가려움, 소양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질환이 하강되면 일어난다. 그래서 족태양 방광의 경락의 그 경락 분포에 그 보면 등 배부에 많은 경혈과 경혈이 있어요. 등 배부에. 등에 있거든요. 등 쪽으로 쫙 있습니다. 이 등 배라는 것은 우리 몸의 등이라는 것은 경계를 의미해요. 우리가 뭔가 그 두려움이나 공포가 되면 몸이 오싹할 때 앞에서 오싹하지는 않거든요. 등이 오싹한다 이런 말을 표현하잖아요. 그게 바로 족태양 방광경의 에너지가 싹 이렇게 발달되는 거예요. 경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족태양 방광경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제가 그 응축한다고 했잖아요. 결석이라 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암, 조직의 어떤 상태가 응축되는 에너지가 돼서 림프계나 이런 청소를 할 수 있는 림파계가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를 하거나 뭔가 계속적으로 공포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암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몸에 흐르는 에너지다 이 말이죠. 에너지. 족태양 방광의 에너지.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뭐 무슨 암 무슨 뭐 여러 가지 암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에너지의 변화를 경락적으로 한약을 쓴다든지 침을 놓는다든지 해서 그 사람이 흐르는 에너지의 변화를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특정 암을 치료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암이 걸렸을 때 그 관련된 경락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냐. 그리고 대부분 그 캔서 환자들, 그 암 환자 같은 경우는 뭐 전립선암, 비뇨기에 관련된 뭐 콩팥이라든지 또 내분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갑상선 암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의 성격적으로 경계심이 강해요. 뭔가를 응축하고 대인관계에서도 자꾸 경계를 해요. 편하게 할 것도 불편하게 할 수 있고. 왜냐면 자기가 그 긴장을 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관련된 것들을 자꾸 편하지를 못하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 암 환자가 많아요. 종양도 잘 생기고. 그래서 응축된 에너지가 족태양 한수, 중수감의 응축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도 족태양 방광경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족태양 방광경이 족태양이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수태양, 소장경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이것도 태양 한수거든요. 근데 이 소장은 또 화예요. 수화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 체가 화인데 수가 용을 나타내는 그런 형상의 에너지를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태양한수에 대한 수태양 소장에 대해서 강의를 해 드리고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